네, 이번 시간에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동 목표 살펴보시죠. 먼저 양극성 장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증상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양극성 장애와 관련해서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극성 장애에 대한 먼저 명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양극성 장애는 일반인들에게 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인 조증, 그리고 에너지가 감소된 형태인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내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 한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이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는 양극성 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자기 삶에서 겪게 되는 어떤 기분의 변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Y축에 보이는 높은 부분은 기분이 상승하는 시기, 그리고 이렇게 Y축에서 아래 마이너스 부분은 기분이 다운되는 시기를 얘기하죠. 흔히 그래서 이 시기를 조증 혹은 경조증, 그리고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를 우울증 시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시기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증 시기는 평소보다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 과잉 의욕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금전적인 손실 혹은 무절제한 소비나 충동구매 또 성행위 등을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울 시기가 오면 의욕이 사라지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운이 없어지고 피로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체로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경조증은 조증하고 매우 유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 혹은 지속 기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있어서 잘 감지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증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의 가치 혹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평상시에 비해서 매우 팽창되고 상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은 이 시기에 자신감이 넘쳤던 기억 때문에 또 이 시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는 집중해서 한 가지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비약이 심하고요. 사고가 한 가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다른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시기에 어떤 만들어진 글이나 많은 창작물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면에 대한 욕구가 감소돼서 거의 몇 시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고요. 말이 많아지고 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죠. 자, 또한 이 시기에 가장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고통스러운 결과, 당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갔을 때 그 시기를 돌아보면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쾌락적인 행동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잉 소비나 성행위 혹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 따르는 행동들을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엔 또한 정신적 초조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이 사람이 안정돼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 시기 어느 시기보다도 목표지향적 활동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리시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또 때로는 정치적 활동을 하시는 등 매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높은 에너지를 이용한 활동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이런 시기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울증 시기의 특징이죠. 대부분 조증 시기와는 정반대로 매일 지속되는 우울감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일부 환자분들은 매우 큰 지체를 겪게 됩니다. 즉
전반적인 동작이 굼떠지고 모든 것들이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또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초조함, 동요가 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고요. 식욕이 감소되다 보니 대부분은 체중이 감소됩니다. 물론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고 체중이 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면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증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과다수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상당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살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게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자살 생각 혹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살 기도, 또 실제로 자살에 대한 시행이나 자해들도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집중력이 감소하고 우유부단함이 심해져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 거의 매일 피로감을 느끼고 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환자분들은 우울증 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히려 조증 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양극성 장애의 유형입니다. 이미 조증, 경조증, 우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양극성 장애를 진단할 때는 이러한 기분 사파들이 어떤 조합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양극성 장애를 1형 혹은 2형 혹은 순환성 장애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먼저 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형 양극성 장애는 비정상적으로 기분이 고양되는 앞에 살펴보았던 조증 사파가 한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조증 사파가 한 번 이상 나타나게 될 경우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증 사파가 나타난 적은 없고요. 하지만 그거보다 기간이 짧거나 정도가 조금 약한 경조증 사파가 나타나면서 또한 주요 우울장애, 우울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엔 제2형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감정 장애가 있습니다. 순환감정 장애는 기분 사파 수준의, 즉 우울 사파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조금 경미한 우울증, 그리고 조증보다는 조금 정도가 낮은 경조증이 번갈아, 그러니까 경미한 우울증과 경미한 조증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게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경미하다 혹은 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자, 이 병은 조증 사파, 경조증 사파 혹은 주요 우울 사파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제1형이나 2형 장애와는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양극성 장애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